안녕하세요, 재무진입니다. 갑자기 봄이 성큼 찾아왔어요. 저는 사계절 중에서 봄을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눈으로 담아온 예쁜 벚꽃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아왔고요. 사실 이번 영상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집에서 샤워하면서 하는 홈케어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사소한 습관 몇 가지로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샤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샤워하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힐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지금 운동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샤워하는 샤워 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샤워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헤어밴드로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 머리를 묶고 핸드워시를 2번 정도 펌핑해서 손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지우기 전에 미스트를 얼굴에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저는 클렌징 티슈를 이용해서 1차 클렌징을 해주고 있는데요. 클렌징 폼을 이용한 2차 클렌징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노폐물을 닦아내기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면봉에 적셔줍니다. 그리고 클렌징 티슈로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면봉으로 꼼꼼하게 닦아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줍니다. 폼 클렌징을 할 때에는 손을 이용해서 충분한 거품을 만들고 세안을 하는 편인데 어웨어 클렌징 폼은 거품이 잘 올라오는 데다가 세정력까지 좋아서 제가 애정하고 있는 폼 클렌징입니다. 이렇게 2번의 클렌징을 반복한 후에 얼굴을 깨끗하게 헹궈내면 세안은 끝! 끝난 후엔 바로 양치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원래 씻을 때 옷을 안 입고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물난리가 아주 났나봐요. 여차저차 양치를 다 끝내고 이제 속옷 빨래를 해줄 건데요. 저는 올로르 여성 속옷 세제를 사용해서 속옷이나 운동복 빨래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온수에 세제를 풀어서 담가놓고 트리트먼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샤워 준비도 끝!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편인데요. 샴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따뜻한 물로 충분히 머리를 적셔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도 더 잘 나고 밖에서 묻은 먼지도 더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었으면 미장센의 살롱 플러스 클리닉 텐 샴푸를 이용해서 샴푸를 해줍니다. 이때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피지와 노폐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또 풍성한 거품이 모발을 감쌀 수 있도록 골고루 발라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케어가 끝났으면 이제 트리트먼트를 해줄 건데요. 샴푸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주고 트리트먼트를 발라줘야 흡수에 효과적이에요. 바디에 샴푸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지 않게 신경 써서 헹궈준 다음에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물기들을 가볍게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엔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헤어 트리트먼트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트리트먼트를 2섹션으로 나누어서 도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발의 윗부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더 심한 모발의 아랫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트리트먼트의 경우에는 모발에 바르고 나서 바로 헹궈내는 게 아니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방치해 놓으면 더욱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 아까 준비해 놓았던 그 빨래들을 지금 하러 갈 겁니다. 아까 담가 놓았던 빨래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때가 빠져 있을 거예요. 불어난 빨래에 5분에서 10분 정도 비벼 얼룩을 제거해 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내주면 빨래도 끝! 그 다음 간단하게 발바닥 각질 관리도 해줄 건데요. 이건 민망해서 영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면 된답니다. 각질 관리까지 끝나면 방치되었던 머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내줍니다. 요새는 방치 시간이 짧아도 모발 내에 빠르게 영양분을 흡수시켜주는 트리트먼트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힐링버드의 트리트먼트 제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이시나요? 머릿결이? 따로 손빗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양분이 공급된 게 보이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트리트먼트도 마찬가지로 바디에 잔여물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내줘요.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디워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바디워시의 향 때문인데요. 이 향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 바디워시에 관한 얘기는 영상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바디워시를 할 때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귀 뒷부분, 밑부분, 목, 그리고 배꼽입니다. 이 부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위이지만 사실 제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위거든요. 저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해서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모발을 한번 헹구어주고 몸에 남아있는 바디워시도 깔끔하게 닦아내주면 샤워는 끝이 납니다. 추가로 제 주위에서도 등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샤워 습관 중에서도 씻는 방법에 따라서 등드름이 날 수가 있거든요. 몸을 먼저 씻고 머리를 감는 경우에는 잔여물들이 모공에 들어가서 등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씻을 때는 머리에서 몸 순서로 씻는 것을 추천드리고 샴푸를 하든 트리트먼트를 하든 바디워시를 하든 항상 등 쪽은 깨끗하게 신경 써서 헹궈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등드름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샤워가 끝이 났어요. 영상에서도 보송보송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샤워가 끝나면 머리를 빗질해주고 마스크팩을 사용해서 얼굴을 진정시켜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팩은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EX 딥 마스크예요. 놀라셨죠? 저도 제 얼굴이 놀랍답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잘 부착한 다음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인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라이트 제품을 젖은 모발에 발라주고 있어요. 트리트먼트를 두세 번 정도 펌핑한 후에 모발의 중간부터 끝까지 손상된 부위를 중심으로 발라주고 있는데요. 모발의 윗부분에 많이 바르게 될 경우에 드라이했을 때 조금 떡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발라주는 편이 좋아요. 마스크팩을 하고 남은 에센스는 바디로션 대용으로 몸 전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여기서 제가 순서를 착각한 게 있는데 원래는 샤워를 끝내고 마스크를 하고 바디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헤어 오일을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없던 옷이 하나 추가됐다고 순서를 좀 착각해서 좀 뚝딱거렸어요. 원래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바른 후에 바디 로션을 발라주면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바디 로션을 먼저 바르고 헤어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번 영상은 순서를 참고 부탁드려요. 머리를 말려줄 때는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말려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모발과 두피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모발과 두피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잘 말려주시면 재미진 샤워케어 끝! 오늘은 제가 샤워를 하면서 홈케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제품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앞에 오늘 사용했던 모든 바디용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아리얼의 더 퍼펙트 클렌징 티슈 플러스. 이 제품은 아리얼의 대표 상품이기도 하고 우선 노란색이어서 그런지 시각적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당시가 2021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올리브영 클렌징 티슈 카테고리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세정력도 괜찮고 티슈의 재질 자체도 부드럽고 두께감도 적당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CMP의 뮤제너 앰플 미스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지우기 전에 얼굴이 조금 건조해서 그냥 보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랑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아무 미스트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사실 딱히 느껴본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클렌징 워터로 사용했던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클렌징 워터의 국민템이죠. 국민 핑크 뚜껑.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의 경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센시비오, 그리고 하이드라비오, 세비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악건성이라 하이드라비오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 이 클렌징 워터에 입문할 때는 센시비오로 입문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시비오로 입문을 했는데 바꿀 기회가 없었던 게 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써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센시비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세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한 마무리감을 좋아해서 따로 물 세안을 해주고 있긴 한데 가벼운 화장만 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이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간단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펌핑 용기로 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은 제품을 써봤었는데 지금 이 제품으로 정착할까 싶은 어웨어의 휘핑 딥 클렌저입니다. 이 폼 클렌징은 제가 찐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 어웨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클린 뷰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클렌징을 선택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의 라인업이 괜찮은지, 세정력이 괜찮은지, 그리고 텍스처가 거품이 잘 나는 텍스처인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춰진 폼 클렌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갖춰져 있어서 현재 폼클렌징 중에 이 폼클렌징을 대체할 만한 폼클렌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웨어의 휘핑 딥 클렌저입니다. 정말 강추드리는 폼클렌징이에요. 다음은 제가 향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미장센의 살롱 플러스 클리닉 텐 샴푸 손상 모발용이에요. 이 샴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입을 당해서 홀린 듯이 이제 구매를 했던 샴푸인데요. 우선 향은 굉장히 좋아요. 향은 굉장히 좋은데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샴푸랑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향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샴푸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 나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샴푸를 찾는다고 하시면 더 다른 샴푸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샴푸에 이어 트리트먼트는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은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진짜 좋아요. 앞서 제가 모발과 두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단백질에 영양을 집중으로 공급해주는 헤어 트리트먼트예요. 여러 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경우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처럼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는 손상 모발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무한테도 지금까지 알려준 적이 없었고 알려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공개를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부케가르니의 프레그런스드 바디샤워 베이비 파우더 향. 이 제품은 거품이든 보습이든 할 거 없이 향기 하나로 올킬이에요. 제가 이 향을 맡으면서 바디워시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 향으로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조향 실력이 어쩜 이렇게 뛰어난지 이 부케가르니의 베이비 파우더 향 말고도 다른 향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제품들을 하나씩 사서 향을 한 번씩 맡아보고 싶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에 너무나도 만족을 해서 이 브랜드의 다른 제품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매력이 있는 그런 바디워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줬던 초록색 마스크. 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듀이트리의 에이시 컨트롤 EX 딥 마스크.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얼굴에 보습이 필요한지 진정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마스크가 달라지는데요. 이 마스크팩의 경우에는 진정이 필요할 때 좋은 마스크예요. 이 시트의 좋은 점은 굉장히 초극세사 시트라는 점인데 시트가 얇으면 얇을수록 얼굴에 빈틈없이 고밀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트가 얇은 마스크팩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통 얼굴에 울긋불긋 뭔가 올라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제가 1일 1팩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스킨케어를 따로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디로션도 따로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바디로션을 바를 때 끈적거림이 오래 유지되는 바디로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껏 샤워를 다 하고 나왔는데 이불에 있는 모든 먼지들이 나한테 옮겨붙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로션의 경우에는 보습력은 굉장히 좋은데 피부에는 또 빠르게 스며들어서 끈적거림이 별로 없다는 점이 좋았고요. 또 어떤 향이 나냐면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살냄새, 이런 살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숙면을 취하고 싶을 때 바르고 자면 굉장히 좋은 바디로션인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내 여자친구한테서 이런 살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편안한 향이 나는 바디로션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바디 케어 방법과 바디 용품들까지 보여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가